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게 됐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내 삶의 기반일 수도 있는 이 가게에서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고, 국회에서는 이런 일은 막아야겠다라는 취지로 특례를 마련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시국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이 힘든 시기를 소상공인 여러분들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은 월세가 밀려도 계약을 해제당하거나 가게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임대인 분이라면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가게를 빌려서 첫 사업을 시작을 하시죠. 이때 건물주로부터 부당하게 압박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임차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 앞서는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계약 갱신 청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 월세 증감에 대한 내용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보호되는 임차인은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특히 매월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월세를 밀린다면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누적된 개월수가 3개월에 이른다면 임대인은 이제 계약 해지할 테니까 그만 가게를 비워주고 나가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3기 연체의 개념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반드시 1월, 2월, 3월 이렇게 연달아서 3개월을 딱 밀리는 경우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1월치 안 내고 2월치, 3월치 내고 4월치 안 내고 5월치 안 냈다. 그러면 3기의 연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씩만 찔끔찔끔 냈다. 그러면 100만 원의 3기는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는 만큼 금액이 누적해서 밀리는 순간 그때 3기의 연체라고 보게 됩니다. 만약에 1월 달에 한 번 못 냈는데 2월 달에 200만 원을 내서 1월 달 것까지 다 갚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해제당할 수 있는 불이익 외에도 다른 불이익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통은 1년이나 2년 정도로 잡아서 첫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이 만기가 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기간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3기 이상의 연체가 있었다. 그러면 그 권한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줘야 되는 돈은 아니지만 통상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렇게 권리금을 내가 받아서 나가는 이 기회를 임대인이 나서서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하게 되면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습니다. 그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월세 3기 이상 밀리게 되면 그것도 박탈당합니다.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의무, 월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의무를 꼭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예외 규정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20년 초부터 전 인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닥치게 됐죠.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로컬에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급격한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수익을 내는 거는커녕 월세를 낼 돈도 당연히 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이게 무려 2년, 3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기 정도의 월세가 밀리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났고요. 내 삶의 기반일 수도 있는 이 가게에서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고, 국회에서는 이런 일은 막아야겠다라는 취지로 특례를 마련했는데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기간 동안은 월세
월세가 밀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계약을 해제당하고 쫓겨난다든지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 것을 거절당한다든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라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바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즉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9일 6개월의 기간 동안은 6개월 내내 월세가 밀렸다 하더라도 그 이유로 뭐 가게에서 쫓겨나거나 계약갱신 요구를 못한다거나 그런 일을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차임을 내긴 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6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냈다 치면 나중에 뭐 나갈 때 보증금에서 그만큼을 공제당하기는 해야 돼요. 3개월간 밀렸다는 이유로 받아야 되는 그 온갖 불이익에서는 막아주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법원 판례도 나왔는데요. 한 임차인이 2020년 7월에 계약 갱신을 하고요. 8개월치 월세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 2020년 9월 29일이 포함되는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은 연체액이 뭐 당연히 8개월이나 밀렸으니까 3개월 이상 밀렸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하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임차인은 이 특례 규정에 따라서 나는 그 6개월만큼 밀린 부분은 빼야 되니까 나는 밀린 건 2개월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대법원은 특례 규정의 취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 일부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영업 기반의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된 임시 특례 규정이다 라고 하면서 임차인이 주장이 맞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그 법에서 정한 6개월간 기간의 연체 부분을 빼면 아직 3개월만큼 밀리진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드문드문 계속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6개월의 기간, 그 특례 규정 기간 중에도 일부 밀렸고 그 기간 전 후에도 계속 밀려왔는데 그 이후에 돈을 일부만 갚았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6개월의 기간 중에 밀린 월세부터 먼저 갚는다고 치면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면은 3개월 연체가 돼버리는 개념이 되고 만약에 그 6개월 기간 빼고 일단 빵꾸난 다른 월세부터 먼저 충당을 한다고 치면 그 6개월 기간 동안 밀린 부분만 남기 때문에 계약 해지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 갚은 돈을 몇 월 달 월세를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법원은 그 6개월을 뺀 나머지 이제 미납한 월세부터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그 6개월 기간에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게 임차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지금 장사하고 계신 임차인 분들 중에서 과거에 드문드문 밀렸던 월세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든지 그렇다면 이 기간 중에 내가 혹시 밀린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임대인 분도 내가 단순히 월세 이 사람 뭐 6개월 이상 밀렸으니까 무조건 나가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밀린 부분은 3개월에 해당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빼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 월세 밀리는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